안녕하세요, 하고님. 반갑습니다. 인천재능대 김태경 교수입니다. 자, 컴퓨터 구조 4주차입니다. 그죠? 벌써 4주차 넘었어요. 저희들 컴퓨터가 왜 나왔는가, 그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의 몸과 어떤 교육, 정신, 이런 것과 비교해서 하드웨어, 컴퓨터 구조를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 컴퓨터가 나온 이유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다. 근데 그 정보 처리하는 방식, 메커니즘이 인간의 정보 처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 뭐 책을 서점에서 가져와서 또는 도서관에서 가져와서 그다음에 책꽂이에 놓고 책꽂이에 있는 것을 책상에 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읽는다. 그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 삶에서 한 예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교되는지, 처리가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각각의 저장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하드디스크, 그다음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CPU, 그죠? 그렇게 알아봤고,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메모리의 구조. 그리고 메모리에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자, CPU도 정보 처리를 하는데 핵심 장치인데, 그죠? 그 정보 처리 핵심 장치 안에서도, 그죠? 산술, 논리, 연산, 기기가 있고,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어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CPU 내에서도 저장 공간이 따로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사실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2주차, 3주차 수업의 내용이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목이 컴퓨터 구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큰 흐름을 제가 잡아드렸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심화해 가서 우리가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그래도 뭐 컴퓨터 구조책 있는 그대로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개념적으로만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어,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그러면 실제로 정보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수단을 이용합니다. 그죠? 언어를 이용해요. 결국은. 여러분도 C 언어 배우고 있잖아요. 파이썬 언어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 언어에서 처리하는 것과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 컴퓨터 구조의 입력 처리 출력이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국은 뭐예요?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컴퓨터 장치는 결국은 하드디스크, 메인 메모리, CPU 이 세 가지예요. 그죠? 예.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은 그냥 타이핑해서 실행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컴퓨터의 내부 기기를 내부 어떤 구성 요소들을 다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 한번 쭉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C 언어로 제가 예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이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결국 자료, 데이터가 표현되는데 이 정보의 단위가 뭔지, 네, 단위. 정보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상당히 그 기기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명한 그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자료의 단위는 뭐냐, 뭐가 있느냐, 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이 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비트. 왜냐하면 컴퓨터는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CPU 모든에서 처리할 때는 다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비트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트가 이제 이진수를 쓰는데요. 그죠? 이진수를 쓰고 사람은 10진수를 써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8진수, 16진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수의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나왔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뭐 비트를 가장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비트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자, 비트를 어떻게 이 비트를 어떻게 10진수로 변환하는지, 그죠?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예. 숫자만 나오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폰 노이만의 구조에서도, 자, 정보를 입력을 받는다. 정보를 입력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마이크, 카메라, 그죠? 이런 입력을 받는 기기가 있어. 입력 방법이 있고, 입력된 정보를, 데이터를, 결국 데이터예요. 그죠? 정보예요. 정보를 받아야 되죠. 처리할 대상이 데이터예요. 정보를 처리를 하고요. 그죠? 처리를 하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출력을 해요. 이거 이제 지난주에 시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입력과 처리와 출력. 음.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좀 전에 키보드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입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죠?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와서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 저장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상으로 멀리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정보를 전달했을 때 내가 정보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 빼고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이 TCP 소켓 입력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글을 써요. 그리고 전송을 하는 순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글이 서버로 날아갑니다. 그죠? 그 소켓을 날려요. 써요. 그러면 서버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저한테 보내요.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격지에 데이터를 보내고 원격지에서 서버에서 다시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쓰는 게 먼저겠죠. 이 경우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입력 방법이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러면 키보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키보드라고 했고요. 키보드에서 정보를 입력받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C 언어에서. 그죠? 그다음에 파일에서 정보를 입력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읽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그죠? 자, 데이터를 읽어와서 결국은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면 변수에 저장됩니다. 그렇잖아요.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던,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던, 그죠? 셀렉트 해가지고 가져오던, 원격지에 있는 인터넷 원격지에서 보낸 데이터를 받던, 결국은 변수라는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변수.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메모리. 자, 메모리에 올라간 변수를 이제는 연산도, 계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생겼을 때는 조건문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반복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처리의 단위를 이렇게 묶어서 만든 게 또 함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함수, 그죠? 그죠? 논리적 단위잖아요. 기능적 단위죠. 기능 단위죠. 하나의. 그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다시 이거 키보드가 아니죠. 이거는 화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처리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죠? 처리한 결과를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다시 원격지에 있는 인터넷상의 누군가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입력, 처리, 출력이 되는지 한번 C 언어를 활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C 언어에서의 입출력 함수예요. 표준 입출력. 이게 이 입출력 함수입니다. 입출력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표준 입출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즉, 어, 이, 즉, 자,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는 방법. 그죠? 그래서 키보드에 이게 이제 입력이고요. 이게 출력이에요. 쌍으로 있네요. 그죠? scanf와 printf. get 캐릭터라는 함수, 그 다음에 put 캐릭터라는 함수, get string이라는 함수, put string이라는 함수. 이게 쌍으로 있네요. 그죠? 표준 input, output 이렇게 되네요. 그죠? 쌍으로. 이것도 input, output. 키보드에서 이제 이렇게 이 값을 받을 수 있는 함수예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뭐 함수에 따라서 입력을 받을 때 특징이 있겠죠. 이건 한번 여러분들 언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일로부터 값을 읽어오고, 그죠? 파일 스캔 인풋하고, 그다음에 파일로 내가 글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아웃풋, 그죠? 그다음에 로 레벨 입출력 함수는 이거는 조금 로 레벨이라는 말 쓰는데 약간 더 바이트를 좀 더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함수예요. 이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씁니다. 예. 시스템 프로그램에서요. 자, 어쨌든 파일로 키보드 그다음에 그 모니터를 통해서 입력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파일 입출력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정보를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이유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정보를 처리하려면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헤더 파일을 가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표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과 관련된 기능들을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는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 입력을 받아요. 이렇게 입력, 입력, 입력. 물론 이 입력을 받는 과정에 printf라는 놈은 출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여기도 같이 섞여 있죠, 그죠? 아웃풋, 인풋, 아웃풋 같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입력을 받으면서 이 넘버 1과 넘버 2라는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되죠. 좀 전에 입력을 받은 값들은 결국 변수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지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았으면 처리를 하겠죠. 그죠? 음, 처리. 그죠? 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겠죠. 아웃풋. 그죠?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됐나요? 네. 근데 물론 처리라는 것이 여기서는 단순 연산만 넣지만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조건문을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죠? 조건문과 연산이 합쳐질 수도 있고, 반복문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지지고 볶고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지지고 볶고하는 게 너무 복잡하면 그 처리 단위를 함수로 빼가지고, 그죠? 함수로 빼가지고 호출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재사용하는 거죠. 이 표준 입력, 키보드를 입력을 2개 받아가지고 자 연산을 하고 출력하는 컴퓨터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코드 자체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코드 자체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행했을 때는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로 가요?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우리가 배울 때 코드 영역이라고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코드 영역? 그죠? 네, 코드 영역이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코드가 올라가고 그 변수들은 뭐라고 했어요? 스택 메모리에 올라간다. 이런 말 했었죠. 그죠? 스택 메모리. 음, 네. 너무 상세하게 안 할 테니까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C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입력과 처리와 출력 이렇게 예제가 있고 표준 입력의 경우는 자 파일의 경우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 파일로부터 파일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열겠다. 네. 파일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열겠다. 네. 네. 그 다음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값을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단지 출력만 합니다. 따로 계산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파일을 열고,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파일을 읽기 위한 목적으로 열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읽어요. 그죠? 읽어요. 그 다음에 출력합니다. 그죠? 이것도 인풋이에요. 이거. 그죠? 파일 포인트에 있는 이 값을 여기다가 스캔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파일 입력 출력.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출력한다. 그죠? 컴퓨터 구조가. 그러면은 컴퓨터는 그 목적으로 왔으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도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매핑이 돼야 되겠죠. 매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상에서 뭐가 입력이고 뭐가 처리고 무엇이 출력인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배울 때 이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따라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컴퓨터 구조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보의 처리 단위,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의 단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간 영어의 경우에 어떤 표현의 단위가 있느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이 영어의 경우는 철자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죠? A부터 G까지. 그다음에 철자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그죠?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구가 모여서 절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절이 모여서 문장이 돼요. 문장, 센텐스가 됩니다.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에세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 단어는 품사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단어 구절은. 그래서 이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리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으면 앞에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얘가 자리와 기능이 있죠. 뭐 주어도 될 수 있고 타동사 목적어 될 수 있고 뭐 전치사 목적어 될 수 있고 뭐 주격 뭐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영어의 표현 단위가 이렇게 이제 커지는데 컴퓨터가 다루는 표현의 단위, 정보 표현의 단위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거와 유사해요. 봅시다. 컴퓨터의 자료 표현의 단위는 시작은 다 비트입니다. 네, 비트. 가장 모든 정보의 시작은 비트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개의 비트가 모여서 1개의 니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개 비트. 그죠? 자, 여기 보니까 한 비트는 이진 자료, 0 또는 1을 표현한대요. 자, 여기 한 비트가 있으면 이게 0 또는 1 이렇게 표현한대요. 2개 값을 표현할 수 있대요. 니브는 4개니까 그죠? 4개 비트. 4개 비트라서 16진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16비트. 자, 그 다음에 8비트가 모여서 8개 비트가 모여서 한 바이트를 만듭니다. 8개 비트. 네. 그 다음에 워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워드는 그죠? 이게 명령어 단위인데 자, 작은 하프 워드는 2바이트, 풀 워드는 4바이트, 더블 워드는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워드 단위가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요. 그죠? 비트 하나로는 0, 1밖에 표현을 못해요. 근데 4개의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고, 그죠?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2개 바이트 이상이 모여서 워드를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필드는 그 바이트와 비트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좀 논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인 정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필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필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요. 그다음에 필드의 집합이 바로 레코드가 됩니다. 필드는 속성이에요. 예, 예. 특정 정보 속성을 표현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 엑셀이라든가 엑셀을 쓰면 필드란 말도 쓰죠. 컬럼이라는 말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데서도 단순하게 필드가 딱 하나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 필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필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레코드. 그다음에 레코드의 집합이 이제 블록이 됩니다. 한 개의 블록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파일에는 여러 블록이 또 포함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위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위는 또 여러 파일이 모인 자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일, 내부적으로는 파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테이블이 집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런 단위가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비트는 정보 표현의 가장 작은 단위다.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용어 사전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너리 디짓의 줄임말이다. 그죠? 바이너리 디짓의 줄임말이고 0과 1로 구성된 숫자 체계다. 이진수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의 모든 정보는 비트로 그죠?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0과 1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정구의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를 표현할 때 정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자, 정구 하나는 2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키거나 on, 끄거나 오프. 딱 2개밖에 안 돼요. 그죠? 네, 정구. 그걸 연상하세요. 그래서 전구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2개 다 불을 켠 경우. 그죠? 왼쪽 것만 켜고 오른쪽 것은 끈 경우. 그 다음에 왼쪽 것은 끄고 오른쪽은 켜고 2개 다 끄고 이렇게 4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죠? 8비트는 1바이트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략 비트가 뭔지는 알았고요. 자, 그러면 정보의 표현 개수. 좀 전에 말했듯이 정구 하나는 정구를 끄거나 키거나 2개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구가 2개인 경우는 4개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끄거나 크거나 이렇게 4개의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 자, 3개인 경우는 정구가 3개인 경우는 자, 8개의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 조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비트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의 1승이고요. 그죠? 비트 2개를 가지고 2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2승이고요. 3개의 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3입니다. 그죠? 맞나요? 정보 표현의 개수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트라는 단어를 뭐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32비트 컴퓨터 운영체제, 64비트 운영체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32비트면 32비트만큼의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64비트만큼의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 시스템 속성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CPU의 어떤 모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용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의 64비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2비트 64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 개수를 보자면 32비트는 42억 개의 43억여 개의
정보 표현이 가능해요. 이 43억이 결국 용량 단위로 계산을 하면 4G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 용량이 4GB였어요. 4GB. 그런데 64비트로 오면서 이론적으로 16TB만큼의 메모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844경만큼의 정보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정보 표현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은 용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그러면 자, 1001이라는 이진수를 우리가 이제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의 0승부터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2의 0승, 2의 1, 2의 0승, 2의 1승 그 뒤에서부터 2의 2승, 2의 3승.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보세요. 그래가지고 온이면 1, 오프면 0, 그죠? 오프면 0, 온이면 1.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당연히 0은 그죠? 0은 곱해주면 0이니까 이건 날리고 이거 날리고 예, 이거인 경우만 8과 1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진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진수를 10진수를 이진수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수하고 인간의 언어는 우리 인간은 10진법을 따르고, 그죠? 컴퓨터는 이진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의 중간 매개하는 거, 중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데서는 또 16진법을 또 활용합니다. 16진법은 뭐냐? 그 다음에 중간에 8진법이 나옵니다. 8진법, 8진수. 즉 여기는 0과 1 이렇게 되고 10진수는 뭐야? 0부터 9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15까지가 그죠? 단위예요. 기본 단위고. 그리고 8진수는 0부터 8이에요. 그죠? 0부터 7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변환하는지, 어떻게 서로 다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변환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계속 2로 나눠준 거예요. 2로 나누면 76을 2로 나누면 38이 되고 나머지는 0이고 38을 또 2로 나누면 그죠? 19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또 19를 2로 나누면 그죠? 9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계속 구한 다음에 그죠? 1이 나올 때까지 그죠? 네, 해서 이 역순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이게 이진수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진수가 되고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역으로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 쭉 곱해서 합해주면 됩니다. 예. 근데 0인 경우는 곱해서 다 0이니까 자 1인 경우만 이렇게 합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76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나올 때는 2로 계속 나눠서 그죠? 그죠?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현하면 된다. 2로 나눠서 이렇게. 그다음에 자,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2의 0승부터 그죠? 하나씩 올려서 곱한 다음에 그죠? 그 위에 비트가 1인 경우만 합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20억을 10진수 20억을 우리가 비트로 표현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로 나눠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자, 결국은 이러한 이진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억이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사람도 이게 어떻게 넣겠어요? 일일이 그죠? 정보를 20억을 저장하려면 하기 위해서 0, 0, 111, 0, 111, 0, 0, 1 1 0 0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면 너무나 번거롭겠죠, 그죠? 그죠? 컴퓨터는 이래야지 알아. 20억인 줄 아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16진수가 나옵니다. 16진수. 16진수는 뭔가 하면 이 4개의 비트를 하나의 단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한 개의 비트는 2개의 값을 표현할 수 있고 2개의 비트는 4개, 그죠?
3개의 비트는 8개의 표현가 나오고 4개의 비트는 그러면 2로 곱하니까 16개네요. 그죠? 그럼 4개의 비트가 16진수의 기본 단위. 16진수의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진수는 뭐예요? 0부터 그죠? 0, 1, 2, 3, 4, 5, 6, 7, 8, 9가 있고 10은 A, B, C, D, E 이렇게 됩니다. 10, 11, 12, 13, 14 이렇게 이제를 A, B, C, D, E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하나의 단어, 하나의 글자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것을 이진수를 4개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합산하면 자 이거를 해보면 이렇게 7이 되고요. 7 그죠? 7 그죠? 뭐 3, 3,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단위로 계산해 보면 돼요. 그죠? 그 만약에 여기에 10이 나왔다. 그러면 9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A 넣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A. 10이면 여기서 이것이 다 1111이 나왔다. 그죠? 그죠? 그러면 1, 2, 4, 8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합산하면 어떻게 돼요? 15잖아요. 그죠? 15면 뭐가 돼요? 2. 14잖아요. 그죠? 15인가요? 10. 15네요. 그죠? 10, 11, 12, 13, 14. F까지 있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1111이다 그러면은 F가 되는 거죠. 16진수로. 됐나요? 그래서 16진수는 근데 이렇게 0x라는 단어를 이렇게 앞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자, 이해되셨습니까? 좀 복잡한가요? 그래서 10진수를 우리가 2진수로 변환을 하고 또 이진수를 중간에 좀 축약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16진수다. 그죠? 많이 축약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6진수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진수를 우리가 16진수, 10진수, 8진수로 변환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간단한 방법은 이거를 4개로 나눠서 얘를 16진수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12가 되고 얘는 10진수로 했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16진수라면 C가 돼요. C. 얘는 4. 그죠? 그럼 16진수로 했을 때는 16 곱하기 4가 되고 그죠? 1이니까. 그죠? 16 곱하기 4.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16에 0승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76이 됩니다.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8진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세 자리씩 끊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울게요. 자, 팔진수는 자, 3개의 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여기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서 계산을 해주면 팔진수가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1, 2, 4, 그다음에 8 이렇게. 자, 16진수 0, 7을 2진수, 10진수로 변환하면 그러면 0이니까 0000, 7이니까 0111,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붙여주면 바로 이진수가 나오고, 그죠? 자, 10진수는, 그죠? 자, 이것을 16진수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16 곱하기 0, 그다음에 1 곱하기 7, 7이 됩니다.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보의 가장 기본 표현 단위를 어떻게 비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비트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는 요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 연습 문제를 풀어오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 몇 개 안 되죠, 그죠? 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 연습 문제 풀이만 좀 하고
몇 개 예제만 더 보고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좀 힘들게 왔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2주차, 3주차, 4주차, 이 3주차 이 세 개 주차만에 뭐 상당히 많은 양을 제가 다뤘습니다. 근데 어,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이해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끝났고 이제는 좀 연습하는 부분이 이제 좀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계산을 또 해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실제로 정보 처리 산업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라서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4주차 영상 수업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 수고하셨습니다.